러시아를 단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춥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푸틴이나 보드카를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러시아가 여전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중심부로 깊이 들어가 러시아에 대한 놀라운 사실 30가지를 소개할게요.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러시아에는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존재해요. 소련의 저항과 전시 노력 덕분에 러시아는 자국 영토 내에 많은 다양한 민족 그룹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인의 이미지는 종종 밝은 피부, 금발머리, 그리고 밝은 눈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전역에는 거의 190개의 민족 그룹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이 다양성의 예로는 러시아의 85개 행정 단위 중 하나인 타타르스탄 공화국을 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갈로르, 공식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도시 소련 시대 동안 러시아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공식 지도에도 없는 수많은 폐쇄 도시 또는 비밀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종종 군사 연구, 핵무기 개발 또는 기타 민감한 활동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명한 예로는 핵무기 생산을 위해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갈로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도시들 중 많은 곳은 여전히 엄격한 보안 조치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러시아인과 예국인에게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협력과 비밀 유지를 대가로 우수한 생활 조건과 더 많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받습니다.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들의 비밀스러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2가지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3. 알코올 음료와 러시아인의 소비 방식. 러시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맥주는 성인에게만 판매되는 알코올 음료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최근까지 맥주가 빵이나 우유처럼 식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러시아 법은 알코올 도수가 10%를 초과하는 음료만 알코올 음료로 분류했기 때문에 맥주는 자유롭게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정부는 광범위한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맥주를 알코올 음료로 재분류했습니다. 보드카는 전형적인 러시아 음료로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보통 축하할 때 사드로 마시고 진심 어린 건배와 함께 소비됩니다. 곡물이나 감자를 증류하여 만든 보드카는 그 순도와 강도로 유명합니다. 놀랍게도 러시아가 보드카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실제로 더 많은 알코올을 소비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간 평균 알코올 소비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2010년에는 평균적으로 러시아인이 연간 거의 16리터의 알코올을 소비했지만 2016년에는 약 12리터로 줄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많은 유럽 국가들 뒤에 있는 세계 알코올 소비량에서 33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사실 차를 정말 좋아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공유하자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는 보드카가 아니라 차입니다. 러시아는 1인당 차 소비량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이 소중한 음료는 17세기에 도입되었지만 처음에는 유럽보다 10배 비쌌고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운반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차는 필수적인 음료입니다. 러시아에서 친구를 방문하면 쿠키와 함께 차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종종 꿀이나 잼으로 달콤하게 만들어져 정말 맛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차 애호가로 유명하지만
러시아인들도 뒤지지 않으며 각 사람은 하루에 5잔에서 10잔의 차를 마십니다. 설탕을 넣은 홍차가 인기 있지만 녹차와 무가당 홍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에서는 뜨거운 차 한 잔이 차가운 날씨를 이겨내는데 최고입니다. 여기 곰들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하셨죠? 러시아 극동의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역에서는 곰들이 항공유 연기에 중독된 위험한 습관을 발전시켰습니다. 버려진 휘발유와 케로신 드럼통에 이끌린 이 곰들은 깊이 들이마시며 취하게 됩니다. 취한 후에는 얕은 구멍을 파고 누워서 평소와 다르게 흥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보호구역 직원들이 헬리콥터와 발전기를 위해 사용하는 연료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사진작가는 곰들이 헬리콥터를 쫓아다니며 연료 투하를 기다리는 모습을 7달 동안 기록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현상은 많은 동물들이 변화된 상태를 찾는 넓은 패턴을 강조하지만 항공유의 독성 때문에 이 중독은 특히 우려됩니다. 알코올 소비는 러시아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구의 성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에는 약 1100만 명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러시아 여성은 76세까지 살고 남성은 56세까지 삽니다. 이 10년의 차이의 한 가지 요인은 알코올 소비입니다. 러시아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8리터의 술을 마시는 반면 여성들은 겨우 6리터를 소비합니다. 전쟁, 교통사고,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러시아 남성들의 음주 습관은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가디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50만 명 이상의 남성을 포함한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보드카를 마시는 남성들은 55세 이전에 사망할 위험이 35%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살아남은 남성들은 1100만 명의 여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완전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매혹적인 인구 현실은 독특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바이칼 호수의 자연 경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시베리아의 심장부에는 지구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호수인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1600m 이상 깊이 있으며 25백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칼의 맑은 물은 세계에 얼지 않은 담수의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독특한 생물 다양성의 피난처로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수천 종의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인 넬파는 세계에서 유일한 담수 물개입니다. 넬파는 바이칼의 혹독한 조건에서 번성하며 극한의 추위를 견디고 300m까지 잠수하며 최대 70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오염과 사냥과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체수는 약 10만 마리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서 리스트 컨선 상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매혹적인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생태적,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보물입니다. 겨울철에는 호수가 넓은 얼음 평원으로 변모하여 전 세계의 모험가와 사진작가를 끌어모읍니다. 방문할 경우 안전을 위해 적절한 허가를 받고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세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의 도로 및 운전 규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은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구의 약 77%가 우랄 산맥 서쪽의 유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 경제 및 문화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로 첫 비행한 사람은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입니다. 2000년 11월 12일에
그는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를 궤도 돌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비행은 우주 탐사의 주요 성과를 의미하며 소련을 우주 탐사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가가린의 우주여행은 인류의 우주 비행 능력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으며 지구를 넘어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십카라차이 호수는 러시아 남부 우랄 산맥 근처 오지오르스크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방사능이 높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물은 마야크 생산 컨소시엄이라는 중대한 소련 핵무기 시설로 인해 치명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2000년 51년 이후 방사성 폐기물이 호수에 버려져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2000년 90년대에는 호수가 약 1억 2천만 큐리의 방사능을 보유하고 있어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수의 해안에 1시간만 서 있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방사성 입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호수의 일부는 콘크리트로 채워졌지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카라차이 호수는 핵무기 경쟁의 환경적 파괴를 상기시키는 오싹한 사례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중세 요새와 같은 오래된 요새를 지닌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카라차이 호수는 그 방사능이 1시간 이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10일 따뜻하게 입으세요.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인 오이메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옛단 마을은 영구 거주지에서 기록된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 오이메콘의 온도계는 놀라운 영하 7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시로는 영하 156도입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도시도 이러한 극한의 추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9달 동안 지속되며 기온은 종종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삶은 특별한 회복력을 요구하며 밖에 나가는 것조차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오이메콘의 거의 500명의 주민들은 이러한 혹독한 조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비교할 수 없는 정신과 힘을 발휘하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 얼음 마을은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인간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오싹해집니다. 12우산카는 러시아의 유명한 겨울 모자로 혹독한 추위로부터 귀를 보호해주는 기덮개로 사랑받습니다. 전통적으로 양가죽과 모피로 만들어져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에 비할 데 없는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디자인 덕분에 우산카는 극한의 기후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러시아의 전통은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기덮개를 내리는 것을 비겁하다고 여깁니다. 이 관습은 군사시대의 군인들이 기를 드러내고 추위에 맞서 싸우며 인내심을 증명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이 관습은 끊임없는 겨울에 맞서는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서도 많은 러시아인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민들은 자랑스럽게 기덮개를 올린 채 우산카를 착용하며 자신의 힘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역사적 용기의 현대적 메아리입니다. 13. 러시아의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방대한 화석 연료 생산에 기인합니다. 유럽연합의 원유의 거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천연가스의 40% 이상, 석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입니다. 2024년에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러시아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생산은 러시아가 세계 석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격과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초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16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수염을 기르고 싶다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통치 아래에서 수염 세금이 도입되어 러시아를 현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표트르는 러시아의 외모를 유럽화하려고 했습니다.
수염은 전통적인 러시아 관습과 정교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그는 이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금은 귀족에서 농민까지 모든 남성에게 적용되었으며 귀족과 상인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세금을 낸 사람들은 증명으로 토큰이나 메달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은 남성들은 벌금과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교회는 수염을 신앙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수염 세금은 뾰트르 대제가 러시아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변혁적인 통치의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5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방문하면 귀여운 털복숭이 수호자들과의 매력적인 만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양이들은 16세기부터 박물관의 소중한 예술 컬렉션을 지키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했습니다. 현재 약 70마리의 고양이가 박물관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보물을 딜러전틀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이 고양이들은 자체 관리팀과 수의사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봄, 박물관은 에르미타주 고양이의 날을 기념하며 대중을 초대하여 이 열심히 일하는 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양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여권도 가지고 있으며 은퇴 후 가족에게 입양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연초에 휴식을 즐기거나 다른 시기에 쉬는지는 여전히 매력적인 미스터리입니다. 16 러시아는 새해를 2번 축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그레고리력으로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하고 줄리알력으로 1월 14일에 구새해를 맞이하는 매력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16세기에서 시작되어 뾰트르 대제가 러시아의 달력 시스템을 개혁하며 서구의 그레고리력을 채택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적 및 종교적 관습은 여전히 줄리알력을 따랐습니다. 러시아의 구새해는 1월 1일보다 더 여유로운 축하로 가족들이 모여 축제 음식을 즐기고 때때로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이는 휴일 축제를 연장하고 다시 한번 축하할 수 있는 즐거운 기회입니다. 2번의 새해를 축하하는 것부터 메트류시카 인형의 매혹적인 역사까지 러시아의 풍부한 문화 전통은 그 독특한 유산을 탐구하고 감상할 수 있는 끝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7 전통적인 러시아 메트류시카 인형은 그 상징적인 중첩 디자인으로 러시아 문화의 깊은 상징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원은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예술가 바실리 요도키는 일본의 중첩 인형에서 영감을 받아 첫 메트류시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도키는 일본 인형을 단순히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가 세무틴과 협력하여 러시아의 요소를 주입하여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에서 12개의 인형을 포함하는 각 세트는 점점 더 작은 인형들을 보여주며 각각이 서로 안에 완벽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가장 바깥쪽 인형은 전통 의상을 입고 바구니나 꾸러미를 들고 있는 튼튼한 러시아 여성을 묘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인형들은 모성 및 다산의 상징이 되었으며 세대를 품고 있는 여성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8 사랑받는 게임 테트리스는 러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이 클래식 전자게임은 세대를 사로잡았으며 러시아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84년 러시아가 소련의 일부였던 시절에 시작됩니다.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의 엔지니어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는 소련 컴퓨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트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내를 의미하는 테트라와 그의 좋아하는 스포츠인 테니스를 결합하여 게임의 이름을 테트리스로 지었습니다. 각 게임 조각은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테트라라는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 러시아는 수수께끼의 땅으로 화학의 명확성을 가져다준 한 마음을 탄생시켰습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2000년 69년
그는 원소 주기율표를 발표하여 원소를 그 특성에 따라 정리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위한 공간을 남겼습니다. 그의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은 그에 비할 데 없는 선견지명을 강조합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화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깊은 영향력은 원소 100일, 멘델레뷴으로 그의 유산을 기리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그의 천재성을 기리는 시대를 초월한 헌사로 남아 있습니다. 20 칼리닝그라드의 서쪽 끝에서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까지 꽃을 주는 전통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러시아에서는 꽃을 항상 홀수로 주어야 하며 이는 행운과 기쁨을 상징하는 관습입니다. 짝수는 장례식에 사용되며 죽음과 불행을 나타냅니다. 이 전통은 특히 생일, 축하 행사 및 로맨틱한 데이트에서 중요합니다. 외부인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중요한 문화적 세부사항입니다. 러시아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라면 좋은 뜻을 전하고 불쾌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홀수의 꽃을 선택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20일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11개의 시간대를 가집니다. UTC 플러스 2에서 UTC 플러스 12까지. 이 엄청난 면적은 칼리닝그라드에서 추크치 반도까지 6,000마일 이상에 걸쳐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광범위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아침일 때, 카무차트카에서는 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시간 차이는 여행,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러시아의 독특한 지리적 및 행정적 도전 과제를 강조합니다. 22 우리의 여정 다음 단계는 특별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이 경이로운 철도는 9,000km에 걸쳐 있으며 8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릅니다. 2000년 16년에 처음 개통된 이 철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며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주일의 여행은 번화한 도시에서 옛단 마을, 밀림에서 광활한 초원, 장엄한 산까지 러시아의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생명선이자 모험과 로맨스의 상징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전 세계의 수많은 작가, 영화 제작자 및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기차를 타면 러시아의 광대함과 그 문화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 우리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러시아의 또 다른 매혹적인 경이로움인 키지섬의 역사적인 나무 교회들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풍부한 문화 및 건축 유산을 증명합니다. 23 키지섬은 러시아 북서부 원가의 한가운데 있는 오네가 호수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와 건축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보물입니다. 못 하나의 못도 없이 만들어진 나무 교회들이 세대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구조물들은 세기를 아우르며 가장 오래된 것은 1390년에 지어진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187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숨막히는 장소는 키지포고스트 교회 단지의 야외 박물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이 건축물은 진정한 걸작으로 우아한 돔이 높이 솟은 나무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4 러시아는 세계의 약 20%를 차지하는 숲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광대하고 장엄한 숲에 빠져보세요. 이는 지구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러시아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숲을 보유하고 있으며 8억 8천만 헥타르에 걸쳐 있습니다. 이 숲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가 숲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북부 숲입니다. 타가는 러시아의 많은 지역에 걸쳐 있으며 시베리아 호랑이와 갈색곰과 같은 상징적인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숲은 전 세계 생태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문화적 가치도 큽니다. 이들은 목재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여 많은 원주율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엄한 숲은 불법 벌목과 산불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 귀중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하고 지속적인 보존 노력이 필요합니다. 25 스카이 브리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보행자 다리 철도에서 벗어나 높이 날아오르는 스카이 브리지에 도전해봅시다. 러시아 남부 소치에 위치한 이 무서운 보행자 다리는 깊은 악시티르 협곡을 가로지르며 1400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브리지는 코카서스 산맥과 흑해의 숨막히는 전망을 제공하지만 건너는 이들에게는 현기증을 유발합니다.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이 다리는 아래의 심연을 볼 수 있게 하여 스릴을 극대화합니다. 모험을 찾는 이들은 다리와 평행하게 이어진 짚라인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짜릿한 하강과 독특한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카이 브리지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스릴과 고도를 즐기는 이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높은 전망대에서 러시아의 광활한 땅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두 대륙을 가로지르는 땅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장점을 혼합한 것입니다. 26. 위대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두 대륙인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으며 무려 170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는 지구 육지 면적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러시아는 명왕성보다도 더 큽니다. 명왕성의 면적은 겨우 167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브라질 크기의 두 나라를 러시아에 맞출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큼 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인구는 면적이 적은 많은 나라들보다 놀랍게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보다 조금 더 반밖에 크지 않은 미국은 2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만약 알래스카를 유지했다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1867년까지 러시아에 속해 있었고 러시아 아메리카로 알려졌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이 거대한 쓸모없는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입증되었습니다. 27. 미국-러시아 관계. 과거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되었을 때 미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은 기름과 물처럼 충돌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초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냉전과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그들의 유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서로의 집, 자동차, 개를 자랑하는 이웃처럼 생각해보세요. 이 비유는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매우 가까운 이웃입니다. 베링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단지 52마일에 불과하여 러시아 영토와 알래스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해협의 중간에는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속한 큰 디오메드 섬과 미국에 속한 작은 디오메드 섬입니다. 이 두 섬은 단지 2마일 반 떨어져 있어 두 나라가 놀랍게도 가까이 있습니다. 냉전 동안 이 국경은 유명하게 얼음 커튼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링 해협의 근접성으로 상징되는 미국-러시아 관계가 종종 긴장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은 여전히 더 넓게 퍼져 있으며 16개의 다양한 국가와의 국경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8. 16개 국가와의 국경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나라인 러시아는 아브하지아와 나모세티아 같은 인정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하여 16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은 러시아의 방대한 크기와 다양한 지정학적 풍경을 반영합니다. 각 경계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러시아는 무역과 안보를 위한 복잡한 조약의 망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웃들은 러시아의 문화적 구조를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전통을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를 통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의해 병합되기 전 케니그스베르크로 알려졌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발트해에 연중 내내 접근할 수 있으며
주요 군사 및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로 가득 차 있으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출생지인 칼리닌그라드는 문화적 보물과 경제적 강국입니다. 29.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러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 수도의 중심에 있는 모스크바 크렘린은 가장 큰 지속적으로 점유된 중세 요새입니다. 이 숨막히는 요새는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거주지이자 정부 활동의 중심지로 사용됩니다. 이탈리아 건축가들에 의해 15세기에 지어진 이 요새의 벽과 탑은 러시아와 르네상스 양식을 아름답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은 단순한 정치적 중심지 이상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보물입니다. 그 벽 안에는 러시아의 풍부한 과거를 이야기하는 성당, 궁전 및 박물관이 있습니다. 크렘린을 거닐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며 수세기의 러시아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요새는 국가의 회복력과 연속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 노릴스크.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이제숲에서 노릴스크의 심각한 도시 환경 문제로 초점을 옮겨 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니켈, 구리 및 팔라듐 채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제련 과정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황 및 기타 독소는 위험한 대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오염은 환경을 황폐화하고 오염된 경관을 남기며 주민들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 암 및 기타 건강 문제의 비율이 얼라어밍리 높습니다. 노릴스크는 거의 완전히 고립되어 있으며 공기나 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노릴스크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 러시아 도시들은 특별한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노릴스크의 상황은 산업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상기시키는 스타억한 사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룰 국가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